때문에. 괜찮아. 나는 백지로 하니까. 네. 얘들아, 우리 처음부터 시작할 건데 한 교시는 개념 설명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면지에다가 필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개념이 먼저 우선시 돼야 사실 그게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이겠지만 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네. 그래서 평면좌표부터 시작할게요. 평면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면좌표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초중등 때 웬만한 도형을 다 배웠어요, 실제로. 아니, 도형을 배웠다고. 도형. 맞죠? 도형. 네.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는 뭘로 받아들이자, 얘들아? 식으로 받아들이자가 사실 고등학교 도형의 포인트인 거잖아요. 도형을 식으로 받아들이자. 좌표 평면에 표현하자. 이게 결론적으로 포인트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얘들아, 이런 우리가 기하라는 말 혹시 들어봤니? 성진이 들어봤어, 기하? 그쵸? 다 들어봤죠? 기하 도형의 의미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기하들이 뭐냐면 논증기하예요. 논증기하. 논증기하라고 해서 뭔가 도형의 성질, 뭐 닮음,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기하적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를 구해나간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논증기하라고 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파트는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불러요. 해석기하. 해석기하. 네. 그러니까 도형을 우리가 좌표로서 받아들이자인데 사실 그럼 좌표로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좌표로 내가 도형을 뭔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실 내가 모든 정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도형에서 정보라고 하면 일단 뭐가 있죠, 여러분? 도형에서 정보라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게 그쵸, 길이. 그럼 길이가랑 또 관련된 게 뭐가 있죠? 넓이. 맞죠? 또 그럼 넓이랑 또 아무튼 길이랑 또 관련된 게 뭐가 있죠? 부피.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각도. 맞지, 얘들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길이와 각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도형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길이든 어떠한 각도든 전부 다 내가 구해낼 수 있는 거죠. 뭔가 도형의 성질에 근거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는 이 평면 좌표를 이용해서 각을 구하는 것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각을 구하는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이제 들어가지가 않는데 각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뭐 정도까지는 길이에 많이 근거해서 접근을 하죠. 길이. 알겠니? 오케이? 네. 평면 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 평면 안에 우리가 좌표를 찍어서 뭔가 점을 표현하겠다 요거잖아. 평면 좌표가. 맞아? 맞니? 얘들아, 그러면 점 2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너네가 말한 뭐야, 일단은? 길이죠. 맞죠? 길이. 그래서 이 평면 좌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얘들아? 두 점 사이 거리죠. 맞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맞니? 평면 좌표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좌표 체계로 갈 거야. 몇 콤마 몇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내가 A라고 하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점을 X2, Y2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구하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뭐야? 이 AB에 대한 거리잖아. 맞아, 안 맞아? 이 선분 AB의 거리. 맞니, 얘들아? 네. 그래서 선분 AB. 이 거리를 구할 건데 사실 우리가 중등 때도 좌표와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리밖에 못 구해, 얘들아? 그쵸? 사실 여기도 일직선이죠. 얘가 곡선은 아니니까요. 그쵸?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완전한 가로선 아니면 완전한 세로선밖에 못 구했어요. 맞죠? 네. 실제로 교육부에서 제일 금지시키는 게 중등 과정에서 이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네,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좌표 안에는 무수와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길이가 항상
우리가 가로선이가 항상 세로선이 아니잖아. 대부분은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 그럼 이 틀어진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AB라고 하는 거리를 먼저 보면은, 우리 이제 D라고 표현을 하죠? 맞죠? 왜? 뭐의 약자야, 얘들아? 디스텐스의 약자예요. 디스텐스. 네. 그래서 D고요. 이 D를 구할 때 사실 너네 공식 당연히 다 알 거야. 맞죠? 성재 혹시 공식이 어떻게 돼? 어? 그걸 우리 예쁘게 한번 이걸로 표현해 줄래?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뭐해? 루트를 씌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앞으로는 편하게 빼기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빼기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할 건데 민준아, 우리 오늘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너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네는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볼 거야. 알겠지? 뭐에 근거한 거야? 오? 이게 대답이 안 나온다고? 그래,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맞아, 안 맞아? 아무튼 우리가 이 대각선의 길이면은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더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죠. 맞아요, 여러분? 직각삼각형. 얘들아,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가로 길이가 어떻게 돼? 이 가로 길이가 x2-x1인데 사실 그거는 이 그림만 내가 너무 의존을 한 거고 사실 원래는 뭐야, 얘들아? 절대값 x2-x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로는 절대값 y2-y1의 y1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한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한 거야. d제곱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니까 절대값을 제곱을 했으니까 이 절대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해서 대각선의 제곱, 빗변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가 붙은 이건 거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요렇게 한 건데 사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얘들아? 일단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맞죠? 사실 뭐 이걸로 이제 문제를 만들면은 뭐 x축 위의 점과 뭐 a, b점이 뭐 거리가 같다. 뭐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 p와 뭐 a, b의 거리가 같다. 뭐 이런 거 그냥 공식 쓰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 두 거리 제곱의 합이죠.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 맞죠?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념할 게 이제 거리 제곱의 합을 볼게요. 거리 제곱의 합. 이건 플러스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은 아닌데 알면 좋아요. 알겠죠? 네. 이 거리 제곱의 합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차 함수 축의 평균. 네. 요건데 A라는 점이 있고요. x1, y1. 그 다음 B라는 점이 있어요. x2, y2.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 저 그냥 x축 위의 점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x축 위 점. 위 p에 대해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 꼭 나오는 문제. 오케이? 두 점을 주고 나머지 한 점, 임의의 점을 준 다음에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나중에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는 뭐가 나와? 두 거리 합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제곱의 합의 평균이 그 최소값인지 아니면은 그냥 거리의 합의 최소값인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향성이 아예 달라져요. 맞죠, 여러분? 네. 얘들아,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내볼게. 예를 들어서 내보면 A
범수 생일 몇 월 며칠이야? 11월 25일. 그러면은 3,7.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성진이 생일 어떻게 돼? 10월 27일? 그럼 10,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라고 해볼게요. 뭐라고? 아, 잠깐만. 10,2로 하면 안 되겠다. 7,2로 할게요. 그래도 27 넣었다? 뭐? 내 맘이잖아. 네. 이렇게 할 건데, 얘들아, A가 요거고, B가 요거고, 그 다음에, X축이,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오케이? 네. 아씨, 분필이. 네. 얘들아, 그러면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니까 이 제곱의 역할은 사실 뭘 해주는 거야? 이 루트를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AP제곱은 이 A, 3,7과 P. 근데 우리 P는 이제 좌표로 놔야 될 거 아니야. X축 위의 점이니까 얘들아, 뭐가 0? Y가 0이죠? 그럼 우리 얘 뭐라고 놓을 수 있어? T,0이라고 놔도 될까요? 맞아요. 얘들아, 그러면은 AP제곱 어떻게 돼? 3 빼기 T. 근데 이왕이면 3 빼기 T보단 T 빼기 3이 낫지 않아요? 네.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9. 이게 AP제곱이지? 맞아. BP제곱은 어떻게 돼? BP제곱은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4야. 맞아, 안 맞아? 이게 지금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잖아. 얘들아, 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너네한테? 뭐 하라는 거야?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하라는 거죠. T에 대한 2차식이니까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전개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2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4T니까 마이너스 20T고요. 그 다음에 9, 49, 49, 네, 4. 뭐지? 계산이 안 되는데. 98, 102, 111인 것 같아. 맞죠? 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뭘로 만들어?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T-5의 제곱. 그러면은 아마 25, 50이니까 61. 맞나요? 그냥 빠르게 할게요. 맞죠, 여러분? 그럼 애들 최소값이 뭐가 돼? 61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푸는 아주 심플한 문제잖아. 사실 어렵지도 않고요. 맞아요, 여러분? 맞지? 얘들아, 근데 여기서 조금 빨리 푸는 팁을 드리면은, 네. 얘들아, 이건 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왜요? 얘들아, 봐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를 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2차 함수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사실 뭐야? 꼭지점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 어차피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네가 필요한 거는 꼭지점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얘들아, 얘랑 얘를 더하면 당연히 축은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5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왜? 2차 함수 축의 평균을 쓴 거거든요. 이 2차 함수 축의 평균이 뭐냐면은 fx가 축이 a이고 그 다음에 gx가 축이 b면은 f 더하기 g는 얘는 축이 무조건 두 축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두 축의 평균이야. 그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 최고차 함계수가 같을 때. 다를 때는 못 씁니다. 알겠니? 얘들아, 한번 봐봐. 이 2차 함수의 축은 몇? 3. 이 2차 함수의 축은 몇? 7이죠?
그럼 3과 7의 평균은 몇이야 얘들아? 5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더하면은 내가 굳이 전개를 해서 안 묶어봐도 축이 5라는 걸 알아요. 그럼 5니까 그냥 어차피 t가 5일 때 대입을 하라는 거니까 5를 넣으면 됩니다. 그냥. 그럼 여기 5 넣으면은 2의 적용이 4 더하기 49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답이. 무슨 말인지 이해야 되니, 얘들아? 그럼 61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축의 평균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축의 평균. 네. 그다음 얘는 t가 뭐가 돼야 돼? 결론적으로 이 p라는 좌표가 아무튼 내가 뭐 얘를 t,0이라고 놓으면은 결과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t,0이라고 놓으면은 얘 빼기 얘의 제곱 t-x1의 제곱 t-x2의 제곱을 더해서 축을 찾는 거기 때문에 t가 뭐가 될 때?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때 최소값을 가져요. 오케이? 혹시 이해돼? 혹시 이해돼요? 이거 한번 적용만 한번 시켜볼게. 네. 적용만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적용해볼까 하면 이번 좌표 살짝 바꿔볼게. A를 뭐라고 할까? 5. 2,5. 그 다음 B를 마이너스 3,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2라고, 아니 3,4라고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 P에 대해서 똑같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할게요. 알겠죠?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아마 근데 이거 배운 적 있을 거야. 배워봤죠? 배웠지? 하하하. 성질 배웠지? 그쵸? 아마 배웠을 겁니다.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그냥 한번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그러면 이건 이제 P를 어떻게 놔야 돼? T, T 플러스 1로 놔야겠죠? T, FT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AP제곱은 어떻게 돼 얘들아? T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B T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의 제곱 T 마이너스 3의 제곱 맞나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전개하면 4t 제곱 어쩌고저쩌고 될 거잖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 축 몇이야 얘들아? 2 얘는 4 얘는 3 얘들아 그러면은 다 더하면 뭐 나와? 6 나오죠. 그러면 평균은 몇이야? 4분의 6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t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오케이? 그럼 t가 2분의 3일 때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계산이 별로인데 그럼 전개했을 땐 더 별로였겠죠. 그럼 2분의 3 넣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4분의 1 얘는 2분의 8이니까 2분의 5여서 4분의 25 그다음 얘는 2분의 9니까 4분의 8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네, 이 4개를 더해주시면 답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굳이 전개를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전개해서 표준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얘들아 근데 언제만 된다고? 최고차항계수가 같을 때. 만약 얘가 y는 x 플러스 1 위가 아니라 2x 플러스 1 위여서 얘가 t 플러스 1이 아니라 2t 플러스 1이었다면은 아마 여기가 2t 여기잖아. 여기서 그냥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최고차항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형 얘랑 얘만 하고 얘랑 얘만 하면 되잖아요. 해서 뭐 할 건데? 어차피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리 제곱의 합. 즉, 여기서 2차 함수 축의 평균. 요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차 함수의 축의 평균. 제가 여기다는 이제 2개의 2차 함수의 축의 평균만 했지만 사실 2개의 2차 함수가 아니고 뭐 다수의 2차 함수여도 최고차항 계수만 같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넘어가 되죠? 맞죠? 사실 뭐 좌표 평면에서 여기서밖에 제가 이제 가져갈 게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또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게 뭘까, 얘들아? 네? 점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겠죠?
점과 선생님. 한 선분이 있어. 그럼 그 선분을 지금 길이를 구해봤잖아. 그럼 길이를 구해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할 수 있는 게 뭐죠? 쪼개볼 수도 있죠. 네, 저기. 그쵸. 내분점, 분할점을 이번엔 구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내분점, 내분점. 그래서 두 점의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건데, 네. 사실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선 빠졌죠? 내분점밖에 없어요. 네, 아예 외분점이 빠졌어요. 좀 웃겨요. 좀 내분점, 외분점 중에 외분점만 뺀 거는 조금 웃긴데, 나도 잘 모르죠. 그 탁상행정. 어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영상에 찍혀버렸어. 준환쌤 격파래요. 네, 탁상. 다시. 네. 아무튼 외분점은 빠졌어요. 교육과정 실제로.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공부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굳이. 우리가 지금 이걸 굳이 왜 빼요 하는 것처럼 굳이 빼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일단 그럼 내분점, 외분점에서 성진이가 제일 성진이 아까 대답 좀 했으니까 다른 애한테 할까? 아니면 대답 좀 해볼래? 상관없어? 그럼 너가 생각한 내분점, 외분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딱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을 때 이 공통수학에서 뭐가 제일 떠올라요? 뭐 그쵸, 닮은 비도 마찬가지고 사실 너네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내분 외분 나오면 그냥 공식이 다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맞죠? 네. 그럼 여러분이 일단 말씀하시는 A, X1, Y1, B, X2, Y2. 그러면은 A, B에 M 대 N 내분, 외분점 공식부터 갈게요. 알겠죠? 내분점 당연히 P, 외분점 그냥 Q라고 하겠습니다. P 어떻게 되죠? 유정아? M-N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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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더하기 N이고요. 그 다음에 M X2 플러스 N X1 그 다음에 콤마 M 플러스 N분의 M Y2 플러스 N Y1 Q는 뭐만 바뀌어 얘들아? 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뀌죠? 그래서 MX2 마이너스 NX1 콤마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N분의 MY2 마이너스 NY1 이렇게 되죠. 잠시만 발가락이 쥐났어. 네, 요거죠. 공식은 맞죠? 사실 뭐 공식이 안 중요하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공식이 다는 아니에요. 그쵸? 일단 저 공식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어, 너네 그러면? 성리 혹시 알고 있니? 아까 너가 얘기하긴 했는데. 지위예요? 범수야, 뭘로 만들어진 거죠, 공식은? 우리가 얘는 아까 너가 뭐라 했어? 대답했잖아. 닮음이죠. 맞죠? 한 번만 해볼게요. 딱 얘만 만들어 볼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원리라서 얘만 만들어 볼 건데 X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X2가 있는데 우리가 A, B에 뭐를 찾을 거야? M 대 N 내분점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P가 그냥 대충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알겠죠? 얘들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지금 M 대 N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뭐도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이 밑변의 B도 뭐가 돼야 돼? M 대 N이 돼야 돼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얘들아, 그래서 이 P를 내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죠? P를 A, B라고 할게요. 얘들아, 그럼 여기를 뭐 H라고 하고 H1이라고 하고 여기를 H2라고 하면은 지금 AH1과 H1, H2도 결론적으로 M 대 N이 돼야 된다며. 맞아, 안 맞아? 얘들아, 그럼 AH1이 식이 어떻게 돼요? A-X1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H2, H1은 X2-A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얘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M 대 N이 돼야 돼요. 이걸 뭐 한 거야? 내항해고 외항해고 빼서 A는으로 바꿔준 거예요. 실제로. 해볼게요. 실제로. MX2-MA는 N A-NX1이니까 넘어가면은 M 플러스 NA는 MX2 더하기 NX1이 돼서 실제로 M 더하기 N으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사실 뭐 이거 유도를 여러분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아,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닮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공식에 대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할 거고요. 이건 일단 잠깐 지울게. 알겠죠? 이 유도 쪽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사실 이 내분점, 외분점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공식에 대한 내용 말고 해석적인 요인인데 저는 이제 내분과 외분의 해석. 이게 해석을 못하는데 공식을 쓴다?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네. 이 해석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B를 두 개로 할게. B를 그림으로 그 다음에 순서 바꿔야겠다. 그림을 B로 그 다음 B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처에서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은 해석기하기 때문에 도형의 성질을 솔직히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다 나와.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모른다고 해서 그냥 요것만 써버리면 당연히 엄청 꼬아 들어가겠죠. 맞죠? 내가 아무튼 여기는 도형의 방정식, 즉 기하 파트이기 때문에 기하적 성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기하적 성질을. 알겠죠, 여러분? 네. 일단 만약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얘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쪼갰어요. 알겠죠? 그래서 P가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C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너네가 총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6개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한 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는 뭐의 어떤 점이에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6가지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먼저 한번 운을 떼볼게요. 첫 번째, C는 A, B에 C는 A, B 안에 들어있죠? 맞아요? 그럼 무슨 점? 내분점이에요. 알겠죠? 근데 내분, 외분은 안에서 쪼개냐, 밖에서 쪼개냐의 차이인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대 몇이냐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건 몇 대 몇이야? 3대 2야, 2대 3이야? 민준아, 이건 3대 2 내분점이야? 2대 3 내분점이야? 찍어. 둘 다 된다. 이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해? 3대 2요. 범수는 뭐라고 생각해? 3대 2. 그러면은 성진이는 3대 2. 민주야 다시 뭐라고? 아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3대 2. 근데 왜 3대 2예요? 왜 2대 3은 안 돼요? 그쵸?
지금 내가 여기를 뭐라고 썼나? 선분 AB라고 했죠. 그럼 이 비율은 이 C로부터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순서대로 써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3대2 내분점이라고 해주는 거죠. 오케이? 얘들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총 몇 개를 쓸 수 있다고요? 6개요. 왜요? 제가 2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C는 뭐라고? B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대 3. 그쵸. 뭐가 달라져? 비율이 달라져요. 왜? 뭐가 달라졌을까? 이 순서가 달라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2대 3 내분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성진아, 그럼 3번. 아무거나 읽어봐. C 말고 포인트를 바꾸면 돼요. 어? B는 A씨의 5대2 그쵸, 외분점이죠. 그러니까 이 내분점이냐 외분점이냐는 이 점 B가 이 선분 안에 있냐 밖에 있냐로 내가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이 비율은 요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맞아. 당연히 얘도 4번은 뭐겠어 얘들아? B는 CA로 가면은 2대5 외분점이 될 거고요. 맞죠?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민준아 5번. A는 나 BC 싫어. 12로 갈래. 12 걸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5대2. A는 12의 뭐라고? 5대2. 그럼 우리가 여기 써야 되는 비율은 C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를 순서대로 써야 되잖아. A로부터. 지금 A부터 C까지 거리 몇이야? 3. B까지 거리 몇이야? 그럼 다시 몇 대 몇이라고? 장난해 진짜. 3대5 외분점. 네. 6번은 거꾸로니까 굳이 안 쓸게요. 알겠죠? 네. 사실 제가 아무튼 공통수학 이 평면좌표 내분점 외분점을 아무튼 어떤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항상 가르칠 때 이걸 꽤 오래 걸려요, 이게.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 내가 문제가 뭐 몇 대 몇 내분점이래. 그럼 그걸 맨날 몇 대 몇 내분점으로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입맛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그래서 저는 이 그림 하나를 6개로 일단 다 읽을 수 있니? 일단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이게 그림을 B로 간 거예요. 그림을 B로 읽어낸 거죠, 실제로. 알겠죠? 이번에 이제 뭐 해야 돼, 얘들아? B를 그림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B를 그림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더 중요하고 조금 처음에 더 어려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몇 개 될 건데 첫 번째 얘가 A는 BC의 뭐 3대1 내분점. A가 BC의 3대1 내분점이래. 요걸 내가 지금 그림으로 그릴 거야. 알았어?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범수야 일단 뭐부터 해야겠어? 그쵸? 일단 선분을 하나 그어야겠죠? 선분을 하나 그어요. B, C. 그 다음 또, 그쵸? 4등분을 제대로 아시네요. 제가 무시한 건 아니고요. 4등분을 하죠. 4등분을 하면 점 몇 개가 생겨요, 얘들아? 3개가 생겨요. 그쵸? 그럼 이 3개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뭐야, 얘들아? 3번이죠. 왜? B랑 3칸이거나 C랑 1칸인 거 찾으면 되잖아. 맞죠, 여러분? 그래서 뭐 여기가 A겠죠. 맞아요? 그냥 이거 하자는 거야, 사실. 알겠지? 하나만 더 할게. P는
색깔을 바꿉시다. 헷갈리니까. P는 Q 아래. IQ라 해야지. IQ에 3대 4 내분점이래. 유정음 얘도 그림으로 그릴 거야. 그럼 일단 당연히 뭐를 해요? 선을 쫙 하나 그려주겠죠. 선을 쫙 하나 그려준 다음에 뭐 여기가 P, 그 다음에 P가 아니라 Q랑 R을 표현하니까 QR이라고 할게요. RQ라고 써있는 것은 여기가 R 아니에요? 그건 나도 몰라요. 알겠죠? 네, 상관없습니다. QR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제? 7등분을 해요. 맞아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쁘게 했네요. 이 중에서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추가적으로 그려졌네. 맞죠? 네, 7등분을 해서 R이랑 3칸 떨어져 있거나 Q랑 4칸 떨어져 있는 거 체크하면 되잖아. 작은 게 나니까 R이랑 3칸. 하나, 둘, 셋. 여기가 아마 P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네, 얘들아? 맞아? 네. 좋습니다. 네, 애가 조금 어려워요. 3번. A는, C는 A, B에 C는 A, B의 3대1 외분점이래. 그럼 성진아, 어떻게 그려야 돼, 얘는? 얘도 일단 쭉 그릴게, 내가. 알겠죠? 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뭐, 만약에 너네가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문제를 풀 때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팁을 드리면은, 내분점은 선으로 그냥 쭉 긋고, 거의 양 끝에 하면 돼요. 근데, 외분점은 가운데다 해주는 게 좋아요. 왜요? 밖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하면 선을 또 연장을 시켜야 돼. 그럼 멍청한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성재가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 그럼 뭐 해야 돼? 칸을 쪼개야 되잖아. 몇 칸으로 쪼갤 건데? 이 A, B랑 칸을 몇 칸으로 쪼개야 돼요? A, B를 안 자른다고요? 이렇게 같은 칸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얘를 같은 칸으로 표현해야 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C는 A, B의 1대 4 외분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A, B 가운데 긋고 뒤에만큼 뒤에서 이쪽으로 하나만 더 주세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2등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A, B라는 길이를. 근데 주어진 이 기준점을 2등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2등분하면 이 한 칸이 지금부터 여기서 말하는 1이야. 맞죠? 그럼 B, A와 3칸, B와 한 칸이니까 누구랑 가까워, 얘들아? B랑 가깝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 무조건 가운데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외분점은 누구랑 가까운지 먼저 봐야 돼요. A랑 3칸, B랑 한 칸, B랑 가까워. B 쪽에 있을 거고, 여기서 이 한 칸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어? B는 AC의 2대1 내분점이에요. A는 BC의 2대3 외분점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입맛에 맞춰서.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혹시 뭔 말인지 지금 이해돼?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럼 지금 범수가 2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바로 나왔어? 아니면 머릿속을 좀 짱굴 돌렸어? 머릿속을 짱굴 좀 돌렸죠? 유정아 혹시 2칸이라는 생각했니? A, B 2등분이라는 거 바로 생각했어요? 바로 안 나왔어? 지금 그럼 왜 2등분이어야 되는지는 알아요? 아니, 결과론적인 거 말고.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유정이 시킨대요. 아니, 나 민준이 시킬까? 민준이가 지금 하나도 안 했는데? P는 Q 아래 몇 대 몇 하지? 3대 7로 갈까요?
전 여기까지 하고 그림은 마무리를 할 건데 그럼 좌표평면이 끝나요 사실. 여기서 더 없거든요. P는 QR의 3대치 외분점이래. 오케이? 맞죠? 너네가 맨날 내분 외분하면서 이런 생각은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맨날 공식만 썼겠죠. Q, R 할 건데 몇 등분 할 거야? 윤주야 몇 등분 해야 돼? QR을? 망설이지 마. 어? 아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네 분도 한번 다 같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나머지 세 분도 답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이 QR을 몇 등분을 해야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좀 이따 1초 안에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틀리셨어요. 네. 왜 하는지 아니니까요. 아닐 수가 없는데. 아니거든요. 성지 혹시 나만 보이게 손가락으로 혹시 보여줄 수 있어? 오 정답. 유정이 생각났어? 외분점이잖아요. 네. 민주 아무튼 아까 2는 아니니까 다시 생각할래?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칸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4등분이죠. Q랑 R 자체를 말했어요. 당연하죠. 전체를 진짜 전체는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거 하면 되지. 4등분이죠. 맞죠? 4등분. 왜냐면은 QR의 3대 7이면 일단 누구랑 가까워? Q에 가까우니까 여기 있잖아. 그리고 3대 7이잖아. 그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면 전체가 여기가 4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 얘를 몇 등분해서? 4등분해서 이 칸을 간격을 똑같이 몇 칸을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게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얘들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기준점을 몇 등분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그림을 표현을 할 때는. 실제로. 알겠죠? 중요한데, 얘들아, 봐봐. A, B는 B, C의 3대1 내분점에서 우리 몇 등분했어? 4등분. 그 다음에 RQ 3대4 내분점 몇 등분했어? 7등분. 3대1 외분점은 몇 등분했어? 2등분. 그 다음에 3대7 외분점은 몇 등분했어? 규칙이 보일 거예요. 그쵸? 내분은 뭐예요? 더하고. 외분은 그냥 빼면 돼요. 이 비율의 비율의 합으로 쪼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재밌는 건 어디 써 있어? 네? 여기 공식이 있어요. 공식. 분모에 있죠. 내분은 더하죠. 외분은 어떻게 해요? 빼요. 사실 우리가 공식은 대부분 외우고 있거든요. 맞죠? 그럼 공식, 내분은 합이었으니까 그 합대로 쪼개주면 되고요. 외분은 우리 공식이 차였으니까 차대로 쪼개주면 돼요. 그럼 완벽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물론 이 내가 그림까지 그려서 푸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정확히 모르는데 공식만 쓰는 거는 너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맞아 안 맞아? 얘 하나 제대로 못 읽고 B를 그림으로 표현을 못 하는데 이거 공식만 쓴다? 우리가 허투루 공부한 게 맞잖아요 사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내분 외분 파트에서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돼요 여러분? 네.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될까요 여러분? 이레이저 여기만 지울 거예요. 여기. 사실 얘도 필요하긴 한데 공간이 없는데 딱 하나만 더 쓰면 되거든요. 하나만 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개념 정리할게요. 뭐 할 거냐면은 파푸스. 파푸스 공소장입니다.
네, 파푸스의 중선 정리. 파푸스 다 돼요. 발음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파푸스 아니에요? 어? 파푸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영어로는 O만 써 있을걸요? 오가 발음 나요? 어? 그러니까 파포스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의 차이인 거죠, 사실.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이런 느낌. 네.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A, B, C. 그 다음 여기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쓰면 중선이 필요하잖아. 중선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가운데 꽂은 선을, 중점에 꽂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C의 중점. M에다가 꽂은 이 선을 중선이라고 하잖아. AM을. 맞아, 안 맞아? 에다가 뭐 어떤 식이 성립해? A, B제곱. 아마 공식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A, C제곱은 2,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죠. 맞아요, 여러분? 맞아?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은 얘제곱과 이 절반의 제곱에 합한다면 2배 한 거잖아. 맞니? 근데 얘는 사실 그러니까 평면좌표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육과정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육과정에 이 파푸스 중선 정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야. 딱 하나. 사실 저런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공식이 있는데 교육과정상에선 야, 이 공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공식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원래 이거 내가 중2한테도 증명을 해줄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쓰는 거야? 피타고라스 쓰는 거거든요. AB 제곱을 우리가 여기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 높이 제곱이랑 밑변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AC 제곱도 밑변 제곱과 높이 제곱으로 표현하고 AM 제곱도 밑변 제곱과 높이 제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스위칭을 해서 만든 공식인데 사실 중2 애들도 알아들어요. 어차피 쓰이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밖에 없거든. 근데 이 공식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 과정 안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배웠으니까 만약 얘를 0,0으로 놓고 얘를 C,0 얘를 마이너스 C,0 같은 거리니까 얘를 그냥 모르는 점이니까 A, B라고 놓고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은 훨씬 쉽게 증명이 돼. 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이유는 교과서에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까운 공식이거든요. 이 파푸스 중선 정리가. 얘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파랑색. 슈. 여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파푸스 중선 정리가 결론적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 두 선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쟤도 마찬가지야.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라는 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P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은 맞아 안 맞아? 지금 어차피 A는 정점이죠. 고정된 점이죠. B도 고정된 점이죠. P만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야 그러면 우리가 AB제곱 더하기 BP제곱이 뭘로 바뀌어? P M제곱 더하기 AM제곱으로 바뀌거든? 근데 얘들아 A랑 B가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M도 어때? 고정돼 있죠. 맞아요? 얘들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파푸스 중선 정리를 언제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많이 쓰냐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 만약에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면은 둘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값을 찾을 때 또는 뭐 최대값을 찾을 때 둘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선을 바꿀 수 있으면은 근데 이 중에 둘 중 하나가 나 지금 AM제곱 더하기 BM제곱 썼지? 둘 중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리라면은 한 직선의 그 변수가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1변수로 바꿀 때 많이 쓰거든요. 여기 봐봐. AP제곱이든 BP제곱이든 P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이 변수잖아. 얘의 최소값을 찾는 거는.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니까. 근데 이걸 내가 만약 파푸스를 썼어. 그럼 어떻게 돼? PM제곱 더하기 AM제곱의 2배로 바뀌는데 2배는 뭐 빼고 일단은 AM제곱은 어때요? 고정돼 있어요.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 B가 정해져 있으면은 A, B의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서 뭐만 바뀌어? PM제곱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건 뭘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 얘들아. PM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혹시 이해했어? 못했어요? 어? 아니 봐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 최소값을 찾으려면은 얘만 최소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얘만 최소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되잖아. 왜냐면 둘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사실 뭐랑 똑같으니까 이 PM제곱 더하기 AM제곱이니까 얘의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봐봐. 원래는 얘네 둘 다 변했죠. 그러니까 얘 눈치도 봐야 되고 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왜? 얘는 상수야. 안 바뀌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는 왜 P 위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AM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변수가 1변수가 된다고요. 얘만 바뀐다고. 그러니까 난 얘 눈치만 보면 된다고. 그럼 내가 뭔가 기하학적인 의미를 찾을 때도 결론적으로 PM의 제곱의 최소가 될 때니까 PM이 최소가 될 때만 찾아도 상관없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파푸스를 언제 바꾼다? 거리 제곱의 합을 우리가 2변수 형태를 1변수 형태로 바꿀 때도 꽤 많이 쓰는 그 녀석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네. 이건 제가 좀 이따 문제로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쓰면은 이런 파푸스를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굳이 안 써도 되긴 해. 안 써도 되는데 쓰면 편해지는 거죠. 근데 수학에서 배우는 게 사실 무조건 다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스킬적인 요소라고 하죠. 스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쓰면은 어떻게 문제가 편해지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해돼? 안 돼? 되니?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평면좌표의 개념 마무리예요. 사실 저는 이제 평면좌표 개념엔 추가적으로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딱 배운 그건 일단 넘어갈게요. 알겠죠, 여러분? 혹시 얘들아 여기 평면좌표 개념 중에서 궁금한 거 있니? 딱히 없어? 딱히 없어요? 우리 잠깐 5분 쉬었다가 7분 쉬었다가 10분 쉴까? 네, 10분 쉬었다가 직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개념 정리 한번 싹 할게요. 알겠죠? 얘들아 봐봐. 분명 너네가 아는 개념도 있고 모르는 개념도 있을 텐데 아는 개념은 확실히 너네 걸로 내가 알고 있는지 맞는지 확인하려고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모르는 거는 당연히 그냥 습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이게 완성이 되고 문제를 푸는 게 나는 의미가 있어. 알겠지? 저 좀 멈춰줘. 아예 꺼줘.